안녕하세요. 설레는 수학의 홍쌤입니다. 행렬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제가 연립1차 방정식을 행렬로 푸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순서대로 이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립1차 방정식을 행렬로 풀려면 연립1차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행렬로 나타내야겠죠. 우선 행렬로 어떻게 나타낸 거냐면요, 연립1차 방정식의 개수들에 주목을 해서 개수들로 이루어진 행렬을 만듭니다. 이것을 우리는 개수행렬이라고 하고요. 이 개수행렬과 xy로 이루어진 행렬을 곱한 것이 우변에 있는 1, 2로 이루어진 행렬과 같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행렬의 곱셈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좌변에 있는 행렬의 곱셈을 한번 해보면 2x-3y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x 플러스 5y가 되니까 좌변이 됩니다. 두 행렬이 같다라는 거니까 각각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연립1차 방정식을 나타낸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표현을 더 간단히 해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나타내게 되는데요. 개수행렬의 우변에 1, 2를 첨가한 행렬, 이거를 첨가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연립1차 방정식을 첨가행렬로 나타낸 다음에 어떤 것을 하게 되냐면요, 여기에 기본행연산이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실제로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 오른쪽에 있는 0.5, 0이 이 연립1차 방정식의 해가 돼요. 이러한 방법을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부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우스 소거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기본행연산이 어떤 건지 살펴봐야겠죠. 기본행연산이라는 것은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도대체 이 연산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두 행을 서로 교환한다 라는 연산인데요. 두 행을 서로 교환한다라는 건 이렇게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연립1차 방정식에서도 위에 것과 아래 거를 바꾸는 건데 당연히 해가 변하지 않겠죠. 자, 두 번째 기본행연산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한 행의 모든 성분에 어떤 상수를 곱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행에 3을 곱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뀔 텐데요. 그러면 오른쪽 연립1차 방정식 입장에서는 그냥 양변에 3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해가 변하지 않겠죠. 자, 세 번째 기본행연산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연립1차 방정식을 풀었던 과정이에요. 자, 오른쪽 연립1차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하면 위에 있는 거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한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되죠? 그렇죠. 밑에다가 더해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 실제로 0x 플러스 11y는 0이 되기 때문에 y는 0이고요. 이걸 대입하면 x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행연산은 우리가 연립1차 방정식을 풀었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왼쪽 행렬에다가 한번 해보면 이렇게 위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한 다음에 아래에다가 더해주는 그런 연산입니다. 그게 바로 기본행연산의 세 번째 연산이 될 거고요. 따라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형하더라도 연립1차 방정식의 해가 변하지 않겠죠. 정리해보자면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를 기본행연산이라고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핵심은 이렇게 기본행연산을 해도 연립1차 방정식의 해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기본행연산으로 어떻게 연립1차 방정식을 푼다는 걸까요? 핵심은 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한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이는 행렬에 기본행연산을 여러 번 적용하게 되냐면요,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냐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단위 행렬로 말이죠. 자, 이렇게 변형하더라도 연립1차 방정식의 해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행렬을 연립1차 방정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행렬이 개수행렬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이런 식으로 연립1차 방정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순간 소름이에요. 왜?
결국 무슨 말이죠? x가 0.59, y는 0이다 라는 거잖아요. 즉 이게 처음에 나온 연립일차방정식의 해라는 거고요. 따라서 왼쪽에 있는 행렬을 단위 행렬로 바꾸는 순간 첨가되어 있는 것들이 연립일차방정식의 해가 된다 라는 겁니다. 선생님 쉽네요. 왼쪽에 있는 거 단위 행렬로 바꾸면 끝나는 거네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다른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행렬을 바꾸고 나면 왼쪽에 있는 행렬을 단위 행렬로 바꿀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런 식으로는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때는 해가 뭐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연립일차방정식으로 바꿔보면 x 플러스 2y는 2, 그리고 0x 플러스 0y는 0이다가 되는데요. 밑에 식은 의미가 없죠. 자, 그럼 위의 식 하나만 남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을 거예요. 이럴 때는 한 문자를 t라고 두고요. 다른 문자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변형을 시켜야 되는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가우스 소거법이란 기본 행렬산으로 연립일차방정식을 푸는 방법인데요. 이 단계를 차근차근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연립일차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처럼 이러한 연립일차방정식을 이렇게 첨가행렬로 바꾸는 게 스텝 1이에요. 스텝 2는 이제 기본 행렬산을 적용해서 행렬을 변형시켜줘야 될 텐데요. 단위 행렬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기하행 사다리꼴 형식이라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침착하세요. 자, 쉽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스텝 2에서 뭐 하자는 거냐? 예를 들어서 연립일차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행렬로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다가 기본 행렬산을 적용해서 행렬 A를 기하행 사다리꼴 형식이라는 것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연립일차방정식의 해를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기하행 사다리꼴 형식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만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단위 행렬은 대표적인 기하행 사다리꼴 형식의 예입니다. 첫 번째 조건을 주목해 보시면 각 행의 0이 아닌 첫 성분은 1이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 0이 아닌 첫 성분을 우리는 선두 성분이라고 하고요. 얘네들이 다 1이어야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건 안 되냐면 이런 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행의 선두 성분이 1이 아니라 2죠. 이럴 때는 우리는 기하행 사다리꼴 형식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하행 사다리꼴 형식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기하행 사다리꼴 형식이 맞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조건 때문인데요. 이 행에 00이 있기 때문에 이 행렬은 기하행 사다리꼴 형식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예제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써지는 행렬은 기하행 사다리꼴 형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쓰는 것처럼 쓰게 되면 이것은 기하행 사다리꼴 형식이 안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만족하지만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요. 자, 1이 있는 열의 나머지 성분은 0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2열에서 1이 있는데도 나머지 성분이 0이 아니라 1이기 때문에 이 행렬은 기하행 사다리꼴 형식이 아닙니다. 자, 예를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쓰는 건 기하행 사다리꼴 형식이 맞을까요? 맞습니다. 선생님 좀 이상한데요? 1이 있는 열의 나머지 성분은 0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1에 위에는 2가 있잖아요. 뭡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1이 있는 열의 나머지 성분이라고 했을 때 그 1은 선두 성분인 1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1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열이 다 0이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선두 성분인 1이 있으면 그 열의 나머지 성분은 다 0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 번째 예제는 여기 형광펜으로 친 1이 선두 성분이 아니니까 3번 조건이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자, 어떤 개념인지는 조금 감이 오셨을 텐데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만드냐, 좀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냐라는
고민이 좀 드실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기하행사다리꼴 형식을 쉽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랑 같이 이러한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1열에 1을 하나만 남겨보자 라고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1열에서 1을 하나만 남길 때 뭐를 남길 거냐면 저는 2행에 있는 1을 남길 거기 때문에 2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한 후 1행에 더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행과 3행은 그대로 있을 거고요. 1행만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마이너스 1배를 더하니까. 자, 그렇게 되면 1열에는 1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2열에 1을 하나만 남겨봐야겠다 라고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3행에 있는 이 1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없애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요, 3행에 1배를 해서 그냥 더한다. 그러니까 그냥 더해주면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2배를 해서 1행에 더해주면 역시 또 없앨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3행은 그대로 있고요. 먼저 2행을 먼저 계산해주면 이런 식으로 돼서 1을 없앨 수가 있을 것이고, 1행에다가 더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각 열마다 1을 하나씩 남기고 나머지를 다 없앤다라고 접근하시는 거고요. 그것들이 성두성분인 1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행에 마이너스 1을 해줘서 일단 마이너스 1을 1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1행에 있는 1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을 다 없애줄 겁니다. 3열에서 말이죠.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은 1행에 마이너스 2배를 해서 2행에다가도 더해주고 3행에다가도 더해주면 나머지 성분들을 다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3열에 있는 2를 다 없애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선두 성분인 1들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야 해를 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행끼리 순서를 바꿔서 선두 성분이 점점 오른쪽 밑으로 향하게끔 이렇게 재배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기본행연산과 기하행사다리꼴 형식의 뜻을 알았으니 여러분은 가우스 소거법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가우스 소거법을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가우스 소거법으로 연립일차 방정식을 풀겠습니다. 스텝 1은 연립일차 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하는 거죠. 개수를 다 쓰고 우변에 있는 성분들을 쓰게 되면 완성입니다. 스텝 2에서는 이 행렬에 기본행연산을 적용해서 기하행사다리꼴을 만드는 거였죠. 저는 1열에 1을 하나만 남기기 위해서 1행에 마이너스 2배를 한 후 2행에 더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1행에 1배를 한 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더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1열에 1을 하나만 남길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연산을 해보면요, 1행은 건드리지 않는 거니까 그대로 쓰고 2행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해서 더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1행에 1배를 해서 3행에 더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열에 1이 하나만 남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고민해 봐야 되는 건 2열에 1을 하나만 남기는 그 선두 성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2행에 마이너스 2배를 한 다음에 1행에다가 더해 줄 거고요. 2행에 마이너스 4배를 한 다음에 3행에다가 더해 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2행은 그대로 두는 거니까 먼저 써두고요. 먼저 마이너스 2를 내서 1행에 더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마이너스 4배를 해서 3행에다 더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2열에 1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3행에다가는 3분의 1만 곱해주면 바로 이런 식으로 3열에 1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3열에 1이 있으니까, 선두 성분 1이 있으니까 나머지 성분을 다 0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고요. 따라서 3행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한 다음에 1행에 더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왼쪽에 단위 행렬이 됐죠. 이렇게 되면 항상 오른쪽에 있는 값들이 바로 해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x는 1, y는 2, z는 3. 이게 바로 연립1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예제 2번이에요. 먼저 개수행렬을 만들어 주고요. 오른쪽에 000을 첨가할 건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면 기본행연산을 아무리 적용하더라도 이 000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변이 다 0일 때는 생략한 상태로 개수행렬만 가지고 기본행연산을 적용하면 됩니다. 자, 적용해 볼게요. 저는 먼저 1열에 1 하나만 남기기 위해서 3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한 후 2행에 더해 줄 거고요. 3행에 1배를 한 후 그대로 더해 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1열에 1이 아닌 나머지 성분이 다 0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3행은 그대로 쓴 다음에 2행에다가 연산을 적용하면 이렇게 되고요. 1행에 그대로 더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목표는 2열에 1을 하나만 남겨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2행에 마이너스 1배를 한 후 그대로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행은 그대로 있을 거고 지금 1행이 000이 돼버려요. 이렇게 말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순서만 바꿔주라고 했었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선두 성분인 1들이 오른쪽 밑을 향하도록 이런 식으로 바꿔주라고 했었죠. 자, 이 상태를 잘 보시면요. 개수행렬을 더 이상 조작해서 단위행렬로 바꿀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이 상태를 다시 연립1차 방정식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자, 왼쪽이 개수행렬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시면요. x 플러스 z가 0이라는 거고 y 플러스 2z가 0이고 마지막 행, 3행은 그냥 이렇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세 번째 방정식은 0은 0이다가 돼버리니까 의미가 없을 거고요. 두 개의 식을 해석하는 방법은 자, 문자 3개인데 식이 2개면 유일하게 결정이 안 돼요. 이럴 때는 한 문자를 t라고 둡니다. 여기서 t는 모든 실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랑 y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주게 되면 돼요. 즉 이렇게 된다는 건 t가 모든 실수인 거니까 이 연립1차 방정식은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t에다가 어떤 것을 대입한 이런 꼴의 값들은 모두 다 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예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렬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고요. 자, 여기에 기하행사다리꼴 형식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행연산을 적용하겠죠. 저는 2행에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한 후 1행에 더해 줄 거고요. 3행에다가는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더해 주겠습니다. 제가 뭘 하는지 이제는 감이 오시죠? 자, 그렇게 되면 행렬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제 또 이 열에 1을 하나만 남기기 위해서 조작을 해나갈 건데요. 그러면 1행을 그냥 더해주면 3행에 있는 그 3행 2열에 있는 마이너스 1을 없앨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2행은 그대로 있는 거고 3행에다가 그냥 더하는 거니까 000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조작할 게 없으니까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선두 성분들이 우측 아래쪽을 향하도록 이런 식으로 바꿔 줄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 기억하면 좋을 게 뭐냐면 000 마이너스 1에 좀 주목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 상태는 지금 또 연립1차 방정식으로 한번 풀어봐야 되겠지만요. 마지막 행을 제가 방정식으로 나타내보면 결국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0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거든요. 이거 모순이죠. 그 말은 이 연립1차 방정식에는 해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000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에 첨가된 값이 0이 아닌 값이 있다면 이러한 연립1차 방정식은 해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우스 소거법은 워낙 중요하고 활용도가 높은 개념이니만큼 자세하게 좀 다뤄봤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